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 대북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림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제1회 발달장애인 음악제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 대북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은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통일 대북 협력, 국방 정책을 골고루 제시한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 안보 정책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66조 3항의 정신에 충실하고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등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계승과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 증오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남한 사회,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일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변함없이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법에도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어느 누가 하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계속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평케 한 자로 부름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증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속에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평가에 따르면 적어도 교육 정책에 대해선 후보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는데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좀 더 전문적인 체제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나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교원 성과급 제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반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사가 직무상 정치 중립을 지키는 건 유지하지만 그 외에 정치 기본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유보 입장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교원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에 대해 공통된 교육정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학원 휴무제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은 아쉽다며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원 휴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큰 고통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 영업 부분, 또 휴일날 영업하는 부분들은 좀 범국민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좀 뚜렷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최소한 심야 그리고 휴일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 절대평가나 논술형 수능 도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고심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교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8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한 어린이 축제에선 놀이동산과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축제에 마련된 스페셜 존에선 복음 팔찌와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행사 중에 열린 버블쇼에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비누방울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교회 측에서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 참여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교회 안현 목사는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음악적 달란트가 있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음악축제를 열어준 겁니다. 제1회 광림 발달장애인 음악제는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재 멋진 친구들의 두근두근 음악축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재능을 지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음악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음악제엔 중창팀, 합창팀 등 총 11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여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날 사회는 탤런트 김원희 집사가 맡았습니다. 또한 미랄복지재단 미랄첼로 앙상블 날개,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밝은누리밴드, 광림교회 사랑나눔 중창단, 할렐루야교회 사랑부 기프트스 찬양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인 광림교회는 이번 음악제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이자 특별한 음악적 경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의 활동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신규 후원처의 도움으로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안 리제보험이 미랄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날개를 후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리안 리제보험은 협약을 통해 1년간 레슨비와 악기 수리비, 연주 비용 등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도 그 금액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활동에 필요한 금액이랑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후원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코리안 리제보험의 후원으로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날개팀은 너무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팀할 수 있게 됐잖아. 어때요? 좋아요. 꼭 기뻐. 좋아요. 좋아요. 지금. 날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둔 18일 연주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날개 꽃길만 걷자란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었죠. 앞으로 날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주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봅니다. 혁오 밴드가 24일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엔 20대 청춘들의 방황하는 모습이 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죽 자켓이란 곡의 뮤직비디오에 십자가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혁오 밴드의 리드 보컬인 오혁은 크리스천이기도 하죠. 오혁은 앨범을 준비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슬럼프를 겪었다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번 트랙의 제목은 지저스 리브드 이너 모텔룸인데요. 오혁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문구가 있는데 만약 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호텔이 아닌 허름한 모텔에서 주무시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와 같은 제목을 짓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총 12곡이 수록된 혁오 밴드의 신곡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늦었습니다. 지금 후보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가 5월에 치러져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 맞춰 0509 장미 프로젝트가 기획된 것인데요. 영상 속 스타들은 별도의 출연료나 협찬 없이 투표 마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장미꽃을 든 채 촬영에 임했는데요. 스타들은 차기 대통령의 바라는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내용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바르게 볼 줄 알고 투명한 정책을 실천도 잘하고 포근하고 넓은 포용력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시청자 여러분도 후보들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정책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400억 원의 청구서를 내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 안보와 경제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겁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존 합의 재확인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맥메스터 보좌관은 사드 비용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놔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한국과의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일방적 태도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안보 관계자들은 주요한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일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삼성중공업 직영 인력이 아닌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은 사망하거나 다친 직원 대부분이 휴일 특근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을 휴무일로 정했지만 이날 협력업체 직원 15,000여 명은 해양 플랜트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작업 중 잠시 쉬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한 곳에 모여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전월세로 사는 10가구 중 4가구는 월급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체 10가구 중 1가구는 반지하나 쪽방, 옥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 취약 비율이 20.9%로 높게 나왔습니다. 청년 미혼 가구, 장애인, 노인 등 1인 가구의 10집 중 4집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년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8년 넘게 모아야 중간 수준의 서울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주요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지만 열악한 민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성매매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1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해 전국 4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집결지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5,103명에서 4,402명으로 13.7%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여성 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6, 7명은 부양가족이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부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자유당과 범기독교계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천만 성도들이 깨끗한 투표에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사칭해 의전단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는 JMS가 국내에서 치러지는 세계적 행사를 사칭해 포교하는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성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감리교 신학대학교 A 교수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교수가 대학 교수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논문 심사를 앞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의 최서영 이사장을 초청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과 리더십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초대석은 3일 밤 9시 30분, 6일 오후 1시 30분, 8일 저녁 7시 30분 세 차례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